전등 위험한 오해, 아침에 마시는 올리브유 한 스푼이 황금 처방이 아닌 이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디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인들이 매일 아침 올리브유 한 스푼을 마시며 이것이 건강을 위한 황금 처방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돼지 기름은 적으로 피하면서 식물성 기름은 모든 음식에 듬뿍 넣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방간, 조기 노화, 기억력 저하, 심지어 암까지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영양 오해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모든 거짓말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버터, 올리브유, 돼지기름이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다르지 않은 이유를 밝힙니다. 기름을 직접 마시는 행동이 여러분의 간을 어떻게 몰래 파괴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주부들의 90%가 알지도 못한 채 매일 반복하고 있는 치명적인 조리 실수는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 주방 속 기름이 이미 변질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만들 진실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찬양하는 지중해 식단보다 한국의 전통 식단, 즉 생선구이, 미역국, 김치가 훨씬 우수하다는 사실입니다. 이탈리아산 올리브유나 미국산 오메가3 캡슐에 돈을 쓸 필요 없습니다. 영양의 보물창고는 이미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백 명이 제게 물어온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에 답하겠습니다. 올리브유를 몇 년째 마시고 있는데 위험한가요? 아이가 미국산 오메가3 캡슐을 주는데 먹어도 되나요? 코코넛 오일은 정말 광고처럼 좋은가요? 특히 당뇨가 있는 저는 지방을 많이 먹어도 되나요?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다음 건강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건강에 관심 있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달해 위험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저와 소통해주세요. 올리브유와 돼지기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큰 오해부터 깨뜨리겠습니다. 동물성은 해롭고 식물성은 안전하다. 많은 분들이 고기에서 나온 지방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올리브 오일, 카놀라 오일 같은 고급스러운 식물성 기름은 건강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착각입니다. 과학적으로 기름과 지방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질입니다. 냉장고를 보세요. 단단히 굳은 버터, 돼지기름, 그리고 부드러운 올리브유. 겉보기에는 달라 보이죠? 아닙니다. 차이는 단 하나, 녹는 온도뿐입니다. 얼음과 물이 모두 달러사인 백슬래시 텍스트 H 언더라인 사인 E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O인 것처럼 버터와 올리브유도 모두 지방입니다. 다만 온도에 따라 굳어 있거나 액체일 뿐입니다. 액체 상태인 기름은 불포화 지방이 많아 부드럽고 버터와 돼지기름은 포화 지방이 많아 상온에서 굳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모두 순수 지방일 뿐입니다. 미국 국립심장연구소의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인체는 지방의 출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돼지기름 한 스푼을 먹든 올리브유 한 스푼을 먹든 몸 안에서는 모두 작은 지방산으로 분해되어 동일하게 흡수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방 중 60% 이상이 바로 포화 지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피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지방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왜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단단하고 탄탄한데 바닷물 고기와 연어는 부드러울까요? 육상동물은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 단단한 근육과 포화 지방이 필요하고 물속 생물은 저항이 적으므로 불포화 지방이 많아 유연합니다. 그래서 생선의 지방이 뇌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포화 지방이 적이 아닙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식품에서 적당량의 포화 지방을 섭취한 사람은 오히려 사망 위험이 더 낮았습니다. 문제는 포화 지방이냐 불포화 지방이냐가 아니라 그 균형입니다. 여러분은 따로 포화 지방을 찾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고기 구이, 돼지고기 볶음 등 한국의 전통 음식을 드신다면
이미 충분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고기만 먹고 생선과 해조류를 소홀히 하면서 균형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다양하게 드세요. 고기로 포화 지방을 채우고 생선으로 불포화 지방을 채우세요. 둘 중 하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식용유 산업이 숨겨온 비밀, 식물성 기름에도 포화 지방이 가득하다. 이제 여러분은 버터, 올리브유, 돼지기름이 기본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여전히 식물성 기름이 동물성 기름보다 더 좋다고 말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일 건강하다고 믿으며 쓰고 있는 많은 식물성 기름들이 사실은 포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일부 동물성 지방보다 더 높아요. 예를 들어 코코넛 오일은 포화 지방이 무려 별표 90% 별표 나대는데 돼지기름은 약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코코넛 오일을 슈퍼푸드라고 부르고 돼지기름에는 유해하다는 딱지를 붙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지방을 먹든지 비싼 올리브유든 저렴한 돼지기름이든 몸은 그대로 흡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화 시스템은 모든 지방을 가장 작은 분자인 지방산으로 분해한 뒤 그 작은 분자 하나하나를 혈액으로 흡수합니다. 생화학적으로는 몸은 시골 농장에서 온 지방인지 고급 그리스 올리브에서 온 지방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모두 똑같이 분해되고 똑같이 흡수됩니다. 우리가 불포화 지방을 필요로 하는 진짜 이유, 바로 당신의 뇌. 그렇다면 왜 의사들은 여전히 소고기보다 연어, 고등어를 더 많이 먹으라고 할까요? 그 답은 바로 여러분의 뇌에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특별한 기관입니다. 심장, 간, 근육은 여러 종류의 지방으로도 잘 작동하지만 뇌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미국 국립뇌과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뇌세포가 빠르게 신경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매우 유연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바로 불포화 지방이 그 부드러움을 만들어줍니다. 불포화 지방 분자가 뇌세포막에 자리 잡으면 구조 안에 작은 구멍이 생겨 뇌세포막을 스프링처럼 유연하게 만듭니다. 그 덕분에 뇌 속 전기 신호가 아주 빠르게 전달되고 여러분은 더 민첩하게 사고하고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포화 지방은 길고 곧은 막대기 같은 구조라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뇌에 포화 지방이 너무 많으면 신경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머리가 둔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불포화 지방을 필요로 하는 진짜 이유는 뇌 때문이지 심장이나 간 때문이 아닙니다. 불포화 지방, 특히 뇌 건강에 좋은 지방의 가장 핵심적이고 압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은 바로 여러분의 신경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불포화 지방 중에서 인간의 몸이 절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특별한 지방이 있습니다. 바로 DHA와 EPA, 흔히 오메가-3라고 불리는 뇌 건강 지방입니다. 날개 달린 지폐 수조원 규모의 트릭스 폭로, 그들이 숨겨온 올리브유의 진실, 다음으로 식품 산업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으려는 수조원 규모의 트릭스를 폭로하겠습니다. 올리브유 판매자들은 흔히 이렇게 자랑합니다. 올리브유는 염증을 일으키는 지방이 적어요. 듣기에는 매우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올리브유에는 뇌를 건강하게 하는 좋은 지방도 매우 적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올리브유는 나쁜 것도 적지만 좋은 것도 적습니다. 뇌 영양면에서 연어, 고등어와 비교하면 올리브유는 거의 빈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신약처럼 찬양합니다. 똑똑한 마케팅팀은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저렴한 기름에는 염증을 유발하는 성분이 조금 더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염증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겁을 먹고 올리브유에 10배의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호주 국가영양연구소의 연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의 양, 즉 한두 스푼 정도에서는 대두유와 올리브유의 건강 차이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들으셨나요?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기름을 얼마나 쓰시나요? 많아야 2스푼 정도입니다. 이 정도 적은 양이라면 올리브유를 쓰든 대두유를 쓰든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산 올리브유를 살지 옥수수유를 살지 고민하는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하루에 30분 걷는데 그 시간을 쓰세요.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걷는지 여부는 어떤 기름을 쓰는지보다 100배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흰쌀밥, 비빔면, 케이크 같은 탄수화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는 올리브유를 사느냐, 대두유를 사느냐보다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매우 위험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지방을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몸에서 쫓겨난다고 생각합니다.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는 실제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음식에서 좋은 지방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콜레스테롤 생성량을 잠시 조금 줄일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좋은 지방 섭취로 인한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는 고자고에서 $10 백슬래시 %달러 사인 수준입니다. 좋은 지방의 진짜 임무, 콜레스테롤이 아닌 당신의 뇌를 위한 연료, 나머지 90에서 $95%의 건강은 여러분의 전반적인 식단, 운동량,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물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뇌에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거나 염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뇌세포를 영양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몸이 이 지방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외의 효과, 즉 염증 감소나 콜레스테롤 감소는 아주 작은 부수 효과일 뿐입니다. 실제로 최근 유럽과 미국의 대규모 연구들은 뇌에 좋은 지방을 보충한다고 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심장학회들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보충제 복용을 더 이상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명중 오메가-3 보충제의 진짜 목표저는 이미 올리브유 마케팅의 속임수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뇌에 좋은 지방을 먹는 이유는 심혈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뇌 때문입니다. 이 지방의 압도적인 첫 번째 기능은 바로 뇌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여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을 유지하고 사고가 또렷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은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과 여러 호르몬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고기, 계란, 해산물에서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동맥경화가 있다면 기름 캡슐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야 합니다. 오메가-3 캡슐이 약을 대신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은 한국인에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먹고 있습니다. 생선, 해조류, 해산물이 풍부한 한국 식단은 뇌를 위한 지방을 일상 식사로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된다면 보충제를 드셔도 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들은 서양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식단을 보충하기 위해 이런 제품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매일 먹는 밥상 속에 영양의 보물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한국인의 90%가 매일 저지르는 치명적인 기름 조리 실수이제 여러분은 좋은 지방을 먹는 이유가 심장이나 콜레스테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뇌 때문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여러분이 올바른 기름을 선택하고 목적도 정확히 이해했다 해도 조리 방법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이것이 제가 거의 모든 한국 주부들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는 그러나 전혀 모르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김치를 볶고 생선을 튀기고
고기를 굽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기름 선택보다 수백 배 더 위험한 독성 물질을 매일 만들어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머님, 그 비싼 기름을 지금 매일 독으로 바꿔 드시고 계신 거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분은 이탈리아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센 불로 빨리 익히려고 썼다고 자랑하셨죠. 바로 이것이 수백만 한국인이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대형 실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대부분이 모르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아셔야 합니다. 바로 기름의 연기점입니다. 모든 기름에는 특정 온도 이상 올렸을 때 연기가 나며 분해되기 시작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온도를 넘는 순간 기름 속의 좋은 지방은 급격히 파괴되며 이름조차 어려운 유의 화합물로 바뀝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것들은 암을 유발하고 간을 손상시키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독성 물질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약 160달러 백슬래시 시에어시 100슬래시 텍스트 시에서 190달러 백슬래시 시에어시 100슬래시 텍스트 시 대두유는 약 230달러 백슬래시 시에어시 100슬래시 텍스트 시 카놀라유는 약 240달러 백슬래시 시에어시 100슬래시 텍스트 시 아보카도유는 약 270달러 백슬래시 시에어시 100슬래시 텍스트 시. 그런데 여러분은 생선 튀기고 고기 볶을 때 프라이팬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시나요? 대부분 200달러 백슬래시 시에어시 100슬래시 텍스트 시에서 250달러 백슬래시 시에어시 100슬래시 텍스트 시 달러 사인, 심지어 300달러 백슬래시 시에어시 100슬래시 텍스트 시까지 올라갑니다. 이 말은 곧 올리브유로 센 불에서 생선을 튀기는 순간 기름은 첫 순간부터 완전히 변질되어 독성 물질이 되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귀한 올리브유를 팬에 붓고 불을 가장 세게 올린 뒤 팬이 뜨겁게 달궈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 생선을 넣는 순간 연기가 치솟고 타는 냄새가 올라옵니다. 대부분은 이것을 이제 좋은 온도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순간 좋은 기름은 이미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날 식탁은 독성 물질로 가득 찬 위험한 한 끼가 되는 것입니다. 반짝반짝 기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황금 원칙, 오늘부터 꼭 지켜야 할 황금 원칙은 이것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샐러드 드레싱, 이미 조리된 음식 위에 뿌리는 용도 혹은 약불에서 짧게 볶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절대로 높은 온도로 튀기거나 굽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 생선 튀김이나 치킨을 할 경우 대두유, 카놀라유, 아보카도유처럼 연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불 조절입니다. 강불은 절대 필요 없습니다. 별표 중불, 약 170달러 백슬래시 시에어시 100슬래시 텍스트 시에서 180달러 백슬래시 시에어시 100슬래시 텍스트 시 달러 사인, 별표로 천천히 조리하면 맛은 그대로, 안전성은 수백 배 높아집니다.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의 무지방 조리 또는 압력 구이 방식을 사용해보세요. 생선이나 고기 위에 기름을 아주 얇게 바르는 것만으로도 바삭하고 고소한 맛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통 방식보다 기름 사용량은 90%나 줄어듭니다. 그래도 프라이팬을 쓰고 싶다면 다음을 꼭 지키세요. 볶거나 튀길 때는 항상 중불 또는 약불로, 팬을 뜨겁게 달군 뒤 기름을 넣지 말고 냉팬에 기름을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세요. 기름에서 연기가 나면 즉시 불을 끄고 조리를 멈추십시오. 튀긴 기름을 절대 다시 사용하지 마세요. 이는 매우 위험한 실수로 재사용된 기름은 이미 독성 물질이 가득합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은 어떤 바삭한 튀김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휴지통 산패된 식용유를 알아보는 방법, 나쁜 지방보다 100배 더 위험한 숨겨진 독. 여러분은 이제 좋은 기름을 조리할 때 어떻게 써야 독성 물질로 변하지 않는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드시 경고해야 할 훨씬 더 무서운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방 찬장 속에서 이미 산패되어 있는 기름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한국 가정 10곳 중 8곳은 이 치명적인 실수를 매일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사실은 가족의 건강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기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기름이 공기, 빛, 높은 온도에 오래 노출되면 지방 분자가 산화되며 자유라디칼과 알데하이드라는 극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경고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옳은 손잡이 돋보기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산패의 신호 산패된 기름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기름의 색을 확인하세요. 신선한 기름은 투명한 연노란색입니다. 하지만 기름이 짙은 노랑, 갈색이거나 병 아래쪽에 검은 찌꺼기가 떠다닌다면 이는 산화가 심하게 진행된 기름입니다.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기름 냄새를 맡아보세요. 신선한 기름은 향이 거의 없거나 은은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페인트 냄새나 젖은 골판지 같은 키키한 냄새가 난다면 이는 이미 산패된 기름입니다.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조리할 때 생기는 거품을 잘 보세요. 가장 중요, 신선한 기름은 가열해도 작은 미세 거품이 조금 생기고 곧 사라집니다. 하지만 거품이 크고 오래 유지되거나 기름 온도가 높지 않은데도 폭발적으로 거품이 생긴다면 이는 이미 기름이 심각하게 분해되었다는 뜻입니다. 잠금 기름을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는 황금 법칙 보관 장소, 식용유는 빛, 열, 공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절대 불엽이나 햇빛이 강한 곳에 두지 마세요. 반드시 어둡고 서늘한 찬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사용할 때마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즉시 뚜껑을 꽉 닫아야 합니다. 개봉 후 3개월 법칙, 기름병을 개봉한 순간부터 여러분은 최대 3개월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병에 적힌 1년은 미개봉 상태 기준입니다. 한 번이라도 뚜껑을 열면 공기가 산화를 시작하며 3개월이 지나면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분자 단위에서 이미 산패가 시작됩니다. 튀긴 기름은 무조건 버리세요. 튀긴 기름을 다시 쓰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기름은 한 번 높은 온도에서 튀김을 하면 이미 수백 가지의 독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튀긴 기름을 두 번째 사용하면 독성은 무려 100배까지 증가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식용유가 아니라 순수한 독입니다. 아무리 아껴 쓰고 싶어도 튀긴 기름은 반드시 버리세요. 대한민국 한국인의 식단에 자연스럽게 담긴 오메가-3 공급원, 왜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운이 좋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으니 이제 한국인에게만 해당되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서양 사람들은 뇌에 좋은 지방 보충제를 사기 위해 매달 돈을 쓰지만 한국인은 이 황금 같은 선물을 매일의 밥상에서 무료로 얻고 있다는 사실을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고등어 구이, 생선찌개, 미역국을 좋아하기만 해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부러워하는 뇌의 영양지방을 엄청난 양으로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다와 가까이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자연이 준 축복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먹는 사람이 노년의 기억력과 사고력을 $30 $100/% 사인 더 잘 유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인의 전통 식단은 김치, 젓갈, 미역국, 해조류 덕분에 의도치 않게 전 세계에서 가장 뇌지방이 풍부한 식단 중 하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한 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올리브유 마시는 건 전혀 필요 없는 행동이에요. 어머니가 드시는 고등어 구이 한 끼만으로도 올리브유 한 스푼보다 10배는 더 많은 뇌 영양지방을 얻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하나의 아주 위험한 습관을 경고해야 합니다. 바로 기름을 그대로 한 스푼씩 마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순수한 기름을 직접 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름을 한 스푼 마시면 이장은 충격을 받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소화 불량이나 심하면 간에 과부하가 올 수 있습니다. 기름은 반드시 다른 음식, 특히 채소와 단백질과 함께 섭취할 때만 제대로 소화됩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하는 핵심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올리브유 같은 땅에서 나는 식물성 기름은 바다 생선의 지방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를 한 병 마셔도 연어구이 한 조각을 못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밥 한국 식단과 지중해 식단의 비교. 당신은 이미 세계 최고를 먹고 있다. 우리가 평생 먹어온 전통 한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중해 식단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지금까지보다 더 자부심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중해 식단에 열광하며 칭송하고 있는 동안 사실 한국인들은 이미 그보다 훨씬 뛰어난 식단을 조용히 유지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고등어구이는 그리스 샐러드보다 뇌에 좋은 지방이 10배 이상 풍부합니다. 미역국은 미네랄과 좋은 지방이 매우 뛰어나며 김치는 발효식품으로 장내 유익균을 자연스럽게 공급해줍니다. 하버드 대학의 2020년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생선, 해조류 기반 식단이 지중해 식단보다 뇌를 보호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 세계가 탐내는 보물을 매일의 식탁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식단의 유일한 문제는 너무 맵고 너무 짜다는 것입니다. 김치에 소금 양을 조금 줄이고 볶음 요리에 고춧가루를 조금 덜 넣는다면 한국 식단은 완벽 그 자체가 됩니다. 굳이 올리브유를 듬뿍 넣은 샐러드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웃으며 손을 들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해결이제. 여러분은 한국식 식단이 얼마나 우수한지 안전하게 요리하고 보관하는 법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Q1. 저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지난 5년 동안 매일 아침 올리브유 한 스푼을 마셔왔습니다. 이거 위험한가요?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하나요? 네, 오늘부터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5년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이 습관을 멈추는 것입니다. 진실은 인간의 몸은 순수한 기름을 직접 소화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속쓰림, 복부 불편, 피로 등의 증상이 없다면 몸이 크게 손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간 검사, 간 수치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오늘부터는 기름을 마시는 대신 올리브유로 버무린 샐러드나 연어구이를 드세요. Q2. 제 아이가 미국에서 보내준 오메가-3 캡슐이 있는데 한국 사람은 원래 생선을 많이 먹으니까 굳이 더 먹을 필요가 없나요? 현재 식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고등어, 참치, 연어 같은 바다 생선을 주 2회에서 3회 이상 드신다면 추가로 오메가-3 캡슐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연식품에서 충분한 뇌 건강 지방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선 섭취가 적거나 비린내를 싫어한다면 이때는 자녀분이 보내준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충제는 두 번째 선택일 뿐이며 자연식품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Q3. 요즘 코코넛 오일이 슈퍼푸드라고 광고도 많고 뇌에 좋다, 다이어트에 좋다 말도 많던데 저는 대두유 대신 코코넛 오일을 써야 할까요? 아니요. 절대 바꾸지 마세요. 코코넛 오일은 지방의 90%가 포화 지방인 기름입니다. 이는 돼지 기름보다도 더 높은 포화 지방입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코코넛 오일이 심장 건강, 뇌 건강, 체중 감량에 다른 기름보다 더 좋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포화 지방이 너무 높아서 많이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 비율이 훨씬 높은 대두유나 카놀라유 같은 기름이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Q4. 저는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호두, 아몬드, 치아씨드를 매일 많이 먹어요. 그러면 생선을 대신할 수 있나요? 아쉽지만 견과류는 생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선에 들어있는 DHA와 EPA는 뇌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즉시 사용 가능한 형태의 지방인 반면 견과류에 들어있는 ALA는 몸속에서 DHA와 EPA로 변환되어야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변환 능력이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생선은 근육 유지에 중요한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매일 견과류 한 줌은 드세요. 하지만 생선을 완전히 끊지 마세요. Q5. 저는 당뇨 2형인데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배부르게 먹기 위해 지방을 많이 먹어도 되나요? 조건부로 맞습니다. 당뇨 환자는 정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줄이면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늘려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늘려야 하는 지방은 반드시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좋은 지방이어야 하며 닭껍질, 비계,
동물성 버터 같은 나쁜 지방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총지방 섭취량은 여전히 조절해야 합니다. 많이 먹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제 권장 식단, 흰쌀밥은 반 공기로 줄이고 채소는 2배로 늘리세요. 붉은 고기 대신 생선이나 두부를 드시고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을 추가하고 샐러드에는 올리브유를 약간 사용하세요. 절대로 닭껍질이나 돼지기름을 그냥 마시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오늘 당장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부엌 찬장을 열고 제가 알려드린 기준으로 모든 기름병을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다면 꼭 좋아요를 누르고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하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은 여러분이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르게 선택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식품 산업이 극도로 숨기고 있는 당과 탄수화물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